예, 애써봤습니다. 제갈량이 이제 자신의 이제 마지막이 되는 이제 오장원으로 갑니다. 지도에 간단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331년에 231년에 제갈량은 이제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이 나라를 토벌하러 가는데 오장원에서 이제 위하 남한의 진을 칩니다. 오장원은 이제 섬서성 기산년인데 험준한 이제 요새 지역입니다. 그것도 진령산맥에 톡해 있는 거니까 엄청 험준한 요새입니다. 몇천 미터 되는 산들이 가로막혀 있고 큰 계곡이 있고 그런 데입니다. 북쪽에는 이제 위하가 있고 삼면이 절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만 열려있는, 강을 건너서 열려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 뭐 간단하게 본다면은 이제 그 위하가 아닌가 하면 중국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에서 이제 장안을 지나서 이제 황하가 합류합니다. 그런 이제 강인데, 그러니까 지금 위수의 처음 상류지역 그쪽이 이제 오장원입니다. 사바이는 이제 위하 북쪽에 이제 진을 치고 남쪽에는 이제 이 제갈량이 진을 치고 있죠. 싸움을 하자는 장기전을 펼칩니다. 위나라 조정에서도 이제 신비란을 파견해 갖고 응전하지 말라는 이제 황제의 명을 전합니다. 제갈량이 워낙 유명하고 기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함부로 성공을 펼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갈량은 이제 가루가 쌓여서 이제 병을 얻게 됩니다. 촉한에 이제 그러고 식량의 보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제 양식은 떨어져 갑니다. 그러고 이제 병세는 점점 심해져 가고, 그러니까 완전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촉한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아니다고 이제 여러 번 말씀했지만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또 제갈량이 워낙 이제 재상으로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병까지 들게 됩니다. 그런 장기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촉한의 이제 사자가 위나라 군영이 왔는데 이제 촉한이란다. 위나라 사자가 이제 제갈량이 이제 촉한에 이제 사자를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위나라 군영에 이제 당도해서 보니까 위나라 사람들은 이제 사실 촉한에 사자가 왔으니까 어떤 촉한에 이제 저쪽 이제 적대 군사들의 상황이 어떤가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 거니까 어떤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위나라 사람들은 이제 어떤 군사 대치 상황인데도 군사에 관한 것은 일체 안 물어보고 제갈량이 이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래 밥은 잘 먹는지 이런 일상적인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촉한의 사자도 별로 이제 뭐 경계심을 안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제갈량은 항상 일찍 일어나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또 세세한 것까지 직접 다 챙기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고 식사는 많이 하시는 편이 아니다. 소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제 들은 위나라 이제 신하가 사마이에게 이 말을 전하자 사마이는 제갈량이 명이 다 되어 간다고 이제 말합니다. 이유는 이제 사람이 세상 일까지 다 챙기면 과로한다는 것이고, 그러고 제대로 못 먹으니까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결국 딱 들어맞은 거죠. 실제 사마이 예상대로 제갈량은 얼마 후에 이제 오장원에서 병살합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워라벨이 이제 생각나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제 제갈량이 이제 명을 스스로 단축합니다. 워커홀릭에 죽은 유명한 사람은 뭐 진나라 진시황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제 보고 이제 그러고 또 유명한 사람이 이제 조은인데 조자룡인데
조자룡은 이제 자가자룡에서 이제 조자룡으로 불리는데, 상산 조자룡은 이제 하복성 정전현 출신인데, 키가 이제 8척이었답니다. 그리고 귀걸이 장대였답니다. 8척이라면, 그 당시에 이제 기준으로 해서는 보통 한 척이 23cm였습니다. 한나라 때. 지금은, 나중에는 뭐 한 척이 이제 뭐 30cm인데, 우리나라는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23cm 정도로. 그러니까 23 곱하기 8 하면 184니까, 옛날 사람 치고 귀걸이 장대했죠. 처음에는 이제 공손찬에게 기했는데, 여기서 유비를 만났습니다. 공손찬에게 잠시 유비가 간 적이 있었잖아요. 유비는 처음부터 이제 조자룡을 좋아했는데, 건한 13년 이제 조조가 형주를 이제 차지하게 되죠. 유비는 이제 장판파에서 대파하는데, 처자씨 또 이제 돌보지 못하고 급히 이제 도망오는 거죠. 도자기 시작하는, 이때 조자룡이 이제 조조의 이제 포위명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유비 아들 이제 간부인을 데리고 나옵니다. 조자룡은 그래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이제 유비는 조자룡을 보고 이제 온몸이 담력인 장수라고 칭찬을 합니다. 잠깐 본다면은 뭐 여담이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조자룡을 최고의 장군으로 치고, 그러고 조자룡을 되게 좋아합니다. 삼국지 인물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은 상산 조자룡입니다. 일본에서. 중국에서는 눈 가면 당연히 관우죠. 중국의 관우 사당이 지금도 뭐 몇천 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관우 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제갈량을 가장 최고 인물을 치죠.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이어서 본다면은, 촉한의 인물을 해본데 강유가 있습니다. 강유는 눈 가면 감숙성 출신이고 이제 촉한의 장군입니다. 총나라 220년에 제갈량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기산을 나왔는데, 이때 강유는 총나라에 투항합니다. 강유는 이때 이후 이제 촉한에서 이제 지휘관으로 9차례나 이제 위나라 토벌에 나섭니다. 강유는 어차피 그 지산 쪽에 지리도 잘 알고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지휘관으로 이제 출정할 때 항상 따라갔습니다. 하여튼 9번을 출정을 했는데 모두 실패합니다. 강유가 위나라를 정벌한 시기는 이제 제갈량도 죽고 촉한이 이제 무능한 황제와 한간 이제 한신들에게 권력에 넘어가서 이제 시기라 이제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본토에서 지원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장군으로 싸우기는 되게 힘들었죠. 그 하여튼 9차례를 갔는데, 이때 이제 왜 9차례나 정벌을 시행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아까 같은 좀 제갈량도 무한전쟁이 됐는데, 제갈량이 또 죽었는데 왜 무한전쟁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좀 들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촉한은 그 위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자기 촉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적인 것도 문제도 아니었고, 그리고 촉한은 어차피 약소국인데 강대국을 상대로 이제 무한 전쟁을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어찌되는 이제 강유는 모든 정벌 전쟁에서 피하고 했기 때문에 촉한의 몰락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263년에 한참 제갈량이 죽고 한참 후에 263년에 위나라의 등대 종인은 이제 대군을 거느리고 촉판을 정벌하러 옵니다. 장안에서 출발해 오는데 등대는 이제 양주에서 이제 강유하고 싸우고 종현은 돌아서 이제 한중을 취득한 후 이제 곧바로 촉한 수도로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그래도 강군은 강유가 데리고 있었고, 강군이 가장 유명한 장군이었지만은 등대가 강유가 싸웠기 때문에 그 종해는 이제 한나라 수도로 바로 쳐들어옵니다.
강유는 이제 건각에서 이제 수도를 원래 지키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등해가 이제 성도를 점령해 버렸으니까 유서는 이제 투항하고 강유에게 투항하라고 명합니다. 이로써 이제 강유도 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졌기 때문에 수도가 어차피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강유는 자신은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임금이 황제가 이제 투항하라고 했기 때문에 투항합니다. 강유는 이제 그 위에도 이제 등해야 종의 내부를 이용해서 이제 종의편에 서서 이제 이를 이제 동호하게서 다시 촉한을 복원하려 했지만은 실패하고 종해와 같이 이제 사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황제 이제 유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아두인데, 유선은 어릴 때 아명이 이제 아두이고, 자는 이제, 공사라고 하는데, 뭐 별로 의미는 없는 거고, 근데 유선은 어릴 때 아명이 아두였습니다. 이름 자체에서도 뭐, 아명 자체에서도 약간 어리석은 황제라고 하는 표현하죠. 207년에 이제 출생해서 1살 때 이제 장판파에서 유비가 크게 아까 달아날 때, 패 달아날 때 이제 상산 조자랑인지 홀단신으로 이제 유선을 이제 구해주었죠. 그게 일화가 유명하고, 유선을 구해오자 이제 유비가 이제 아두를 내던지고 이제 이런 보잘것 없는 애를 구한다고 대장군을 잃을 뻔했구나.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유비의 진심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221년 이제 오나라와의 전투 이제 이릉 전투인데 여기서 이제 패하고 유비가 이제 백제성에 죽는데 유선이 그때 5월에 이제 17살 나이 황제에 오릅니다. 초반은 제갈량이 모든 정사를 주관해서 이제 안정을 찾았는데 제갈량이 234년에 오장원에서 죽자 이제 촉하는 이제 전국이 되게 불안해집니다. 유선은 원래 뭐 능력도 사실 없었고, 그러고 잘할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향락과 사치에 빠져서 이제 마치 내시들이 이제 득실하면서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종해가 침입해서 이제 성도까지 쳐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광록대부 초주가 유선에게 이제 투항을 권유합니다. 이때 유선의 아들은 이제 유심은 소리치면서 이제 대신들을 꾸짖는 거죠. 어떻게 대대로 싸우지도 않고 투항을 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소열제 이제 유비죠. 유비능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유심이 자기 할아버지 앞에 제사를 지내고 처자를 이제 모두 죽이고 자신도 거기 소열제 능 앞에서 자살을 합니다. 263년 11월에 이제 유선은 위나라에 투항합니다. 이때 이제 뭐 투항 의식은 이제 3인부를 이제 등에게 넘겨주고 이제 그 당시에 뭐 28만호의 인구 있었고 철갑군이 10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갖다 들고 투항했답니다. 그리고 결국은 총나라 건립 43년 만에 멸망을 하는데 3인부를 넘겨주는 것이 이제 어떤 보면 항복 절차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호적부나 뭐 주민등록부라고 볼 수 있겠죠. 춘추 전국시에도 항복시에 이제 함인부와 이제 지도를 넘겨주는 것이 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항복할 때 보면 3인부나 지도를 하고 지도를 같이 넘겨줍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제 땅도 중요하니까 땅은 상징하는 지도고 인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국가 자산이니까 3인부를 넘겨주는 것이 항복 의식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차피 인구가 많지 않아서 미개간지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구만 있으면 개간지 개간하고 군사도 뽑았을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전쟁에서도 땅보다는 인구를 확보하는 게 더 우선했습니다. 사실은. 264년 3월에 유선은 이제 식소를 거느리고 위나라 수도 낙양으로 유치합니다.
어차피 다 데리고 이제 황복했으니까 다 데리고 이제 낙양으로 다 옮기게 됩니다. 근데 낙양에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사마소가 그 당시에 유선을 위해 연회에 초청하고 했는데 악사들에게 총나라 음악을 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춤도 추게 하고. 그러다 이제 유선하고 같이 따라온 이제 촉한 사람들은 모두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망국에서 자신의 고향의 노래를 듣고 춤을 보고 하면 눈물이 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데, 근데 유선은 특이하게 연주에서 되게 즐거워합니다. 사마소가 이제 이 광경을 딱 보고, 야, 어떻게 사람이 무정하기가 이 지경에 이르는가 하고 이제 허무한 웃음을 짓습니다. 사실은 사마소 의원은 펑펑 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저 유선이는 아둔 남자는 껄껄껄 웃고 있으니까 너무 한심해서 이제 그런 웃음을, 그런 한탄의 말을 하는데, 그러자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유선이 하는 말이, 지금 생활이 이제 안락한데 총나라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면 유선은 또 되게 아둔한 것 같은데, 왜 보면 엄청나게 현실적이죠. 자기 지금 생활이 편하니까 옛날에 뭐 자기 조상한테 대제를 짓는 이런 건 다 잊어버립니다. 결국은 유선은 어쨌든 271년에 이제 65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선은 271년까지 살았으니까 엄청 오래 삽니다. 65세까지 살았으니까. 유선에 대한 평가를 본다면은 이제 총나라의 사실 척수에는 유선은 현명한 성상에게 정치를 맡겼을 때는, 이때 제갈량이죠. 도리를 따르는 군주였지만은 한간에 미혹되었을 때는 우매한 군주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선에게 원래 간언을 자주 해서 이제 미움을 받은 흑자가 이제 초주인데, 초주는 덩해가 침략해서 하자 이제 유선에게 이제 항복하자고 합니다. 어느 충신이 항복하자고 하니까 이제 유선도 국말 하나 항복하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미 이제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이제 의미 없는 희생을 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초조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선이 방탕한 생활을 할 때는 이제 충원을 서슴지 않았지만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이제 나라를 지키려고 이제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어리석고 무의미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초조는 어떤 할땐가 하면 삼국지를 쓴 진수의 어떤,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를 진수가 썼거든요. 그 진수의 스승이 초조입니다. 유선이 이제 총나라 멸망했을 때 촉을 그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촉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기가 찰 노릇이지만은 이제 이미 망해버린 국가를 뭐 그리 위해서 무슨 소용인가. 그것도 자신의 잘못이 가장 큰데, 사실은 그리고 유선은 어찌됐든 간에 망국의 군주로서 이제 낙양에서 죽고 낙양의 북망산에 묻힙니다. 상식적인 건데, 또 북망산은 이제 낙양 인근에 있는 작은 산입니다. 그때 거기에 무덤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사들의 무덤이 거기 많이 있는데, 각국에서 올라온 사신들을 볼모로 잡아서 아니면 패망한 군주들을 다 낙양에 살게 했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다 낙양의 북망산에 다 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북망산천 간다는 얘기가 이제 다 죽어서 묘로 간다는 얘기인데, 기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북망. 낙양 인근에 있는 그 작은 무덤 언덕. 거의 무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